이번 한 주 시장이 좀 힘드네요. 어제 만기일도 상당히 큰 변동성 끝에 결국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미증시도 역시 이 조정이라는 이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 내용 통해서 자세하게 어떤 업종이 어떤 분위기의 조정이 시작됐나 한번 알아보시죠. 오늘 미증시 저렇게 호재와 악재의 대결에서 결국 무승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젯밤에 개장 전에 보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실업률만큼이나 거의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뚝 떨어져서 미증시도 맘먹고 반등을 좀 한번 시도하나 기대를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결과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바로 애플 때문이었는데요. 미 항소법원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넥서스에 대한 판매 금지를 파기환송한다고 밝힌 이후에 애플이 2%대의 하락을 나타내면서 최근 미증시의 매수 매도 우위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온 이 애플의 하락이 실업수당 감소 효과를 상쇄해버렸고, 오히려 애플 하락의 영향이 더 컸다는 거죠. 이거를 오늘 우리나라 삼성전자 유리한 이슈로 보기에는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뒤에 자세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여기다가 첨단 통신 서비스 경쟁에서 패배해서 그야말로 문 닫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미국의 통신사 스프린트 넥스텔에 대해서 한국인 제일교포 3세 손정의 사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손을 내밀었다고 나왔고요. 이 M&A 제안 소식에 스프린트 넥스텔은 순간 14% 급등, 반면에 막강한 경쟁자 추전에 위축된 AT&T와 브라이존은 1% 이상 하락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최근 공화당 롬니 후보 지지율 상승에 힘을 얻은 월가의 프랭닷 법안 흔들기 미 은행 규제안인데, 요거 흔들기가 한창인 가운데 금융업종이 어제에 이어서 1% 넘는 상승세를 연장했고요. 중동 지역 불안에 유가가 반등하면서 에너지 업종이 S&P 10개 구성업종 가운데 가장 큰 상승세를 선보였습니다. 오늘 미 증시에서 있었던 해프닝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지난주 실업률 급락 이후에 선거용 조작이니 통계 오류니 잭 웰치 전 G 회장부터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단독 보도 내용을 보시겠는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실업수당 청구가 3만 건이 급감을 했느냐, 이 이슈에 대해서는요. 노동부의 실업수당 담당 사무관에게 물어봤더니 이 집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을 한 데 반해서 이 숫자가 그럼 예상치보다도 저렇게 15배나 급감해버린, 뭔가 이거는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노동부 다른 내부 한 소식통은 이번 실업수당 집계에 있어서 인구 숫자가 상당히 큰 캘리포니아 주가 빠졌는데 이 숫자가 약 15,000에서 25,000건이 될 것이다. 이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실업수당에 더해질 것이다 라고 답했다네요. 미국도 선거 처리되니까 공무원들이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는지, 이것도 엄연히 정부 공식 통계 자료인데 다음 주에 더해지면 된다. 이거 무슨 통계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어쨌든 이런 해프닝이 있었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가 3만 건 줄어들었다는 건 진짜 실업률 한 0.5% 줄은 것과 맞먹는 그런 서프라이즈지만 시장은 부하뇌동하지 않고 오히려 회의론에 가깝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서서 미증시의 매수 매도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애플,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이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기로 하죠. 한때요, 왜 롱숏 전략이라고 해서 외국계 자금들이 애플을 매도해서 그 돈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또 삼성전자가 오르면 이 매도한 걸로 다시 애플을 사는 이런 삼성전자와 애플의 역동조화 현상을 볼 수 있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8월 소송 결과 이후 최근까지 애플과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까지 동조화 추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때가 잠깐 롱숏 전략 얘기가 나왔을 때고, 그 뒤로는 계속 동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 애플이 먼저 이렇게 빨간색 꺾여버린 것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나 삼성전자에도 조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 현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시죠. 애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유동성의 바로미터격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이거죠. 월스트리트 컬럼을 보시면은 애플의 주가 하락이 공식적인 조정 국면, 그러니까 10% 이상 하락에 접어든다면 이는 투자자들에게 차트나 수치로서의 영향력보다는 심리적인 효과가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현지 시간 목요일, 오늘을 기점으로 애플에 대한 기술적 분석은 이제 약세가 아닌 조정으로 공식적으로 변경이 됐고, 가장 최근의 조정이 지난 5월 7일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로 6.9% 추가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애플은 한번 조정이 있으면은 그 폭도 만만치 않게 깊은 상황이 있었고, 또 반등을 그 이후에 하긴 했지만 반등 전까지 미 증시도 함께 조정 국면에
돌입했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조정에 대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시티그룹 측은요, S&P 500 지수 2013년 내년 말의 전망을 1615포인트로 상향하면서 미 주택시장의 바닥 탈출, 그리고 재정 개혁에 따른 신뢰 회복 등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거를 진짜 산수로만 대입을 하면은 S&P 500 지수 1615포인트는 지금 수준에서 18.3% 정도 오른 거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 적용하면은 2180포인트, 네, 요 정도 되는 거죠. 계산한 보람이 없네요. 한 2300포인트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낮은 상황이죠. 어제 만기일에 험난한 파도를 지나고 오늘 우리 증시 이번 주 마지막 거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외국인들 어떻게 나갈지 궁금한데요. MSCI 한국지수 먼저 보시죠. MSCI 한국지수는요, 지금 보시는 대로 일단 상단에서 여러 번의 변동성을 거치다가 한번 레벨 다운이 된 상태인데요. 아무리 만기를 앞두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최근 코스피 지수의 변동성이 워낙 크고 주로 하방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꽂을 때 에너지가 더 컸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금 좀 넉넉하게 하단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에 있고, 일단 객관적으로 57선 정도면은 1900대 초반에 일단 있는 걸로 보실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어제도 소개해드린 KBW 은행지수와 코스피 지수의 연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오늘 유일하게 또 금융업종만 상승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프랭다 법안에 대한 흔들기가 좀 어느 정도 통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코스피 지수와 계속 동조화를 보여오다가 KBW 은행업종 지수가 지금 이렇게 상승 탄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가 좀 처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요런 때 상황처럼 갭 메우기에 들어갈 텐데 KBW 은행업 지수가 꺾이지 않고 계속 버텨주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서 맞추는 게 갭 메우기에 지금으로서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오였습니다.